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위진남북조 편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갔던 5호 16국 시대에 대해서 한 발짝만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5호 16국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저 역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명쾌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뼈대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위진남북조 편과 매우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선후의 관계는 없지만 위진남북조 편도 꼭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5호 16국을 포함한 위진남북조 시대는 난해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를 쉽게 이해하거나 어렵게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 기준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한족이 중원을 잃어버리는 시기를 기준으로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로 나눈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진남북조 시대가 북방 유목민의 역할이 더 이상 약탈에 그치지 않고 중원에서 본격적으로 한족과 패권 경쟁을 치르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위진남북조 중 처음으로 중원을 통일한 위나라에서 위의 왕위를 빼앗은 사마염의 서진으로 이어지고, 서진이 흉노가 건국한 한에게 중원을 상실할 때까지를 전반기라 하고, 서진이 북방 유목민들 즉 5호에게 중원을 빼앗기고 황하 이남으로 밀려난 후 세운 동진부터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시기까지를 후반기로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전반기는 후한이 멸망하는 약 220년부터 서진이 멸망하는 316년까지 약 100년간 정도이며, 후반기는 동진이 출발하는 317년부터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589년까지 약 2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서진을 밀어내는 한이 건국된 304년부터 이후에 줄줄이 등장하는 5호족들이 한족이 사라진 중원에서 대략 16개의 나라를 세워서 탁발 선비의 부귀가 중원을 통일하는 439년까지 패권 경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기를 따로 5호 16국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5호 16국이라는 용어는 5개의 북방 유목민족이 한족을 제외한 채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패권을 다툰 시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진남북조를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후반기에 포함된 5호 16국 시대 등 총 3가지로 분류하여 뼈대를 잡고, 오늘 영상의 주제, 즉 5호가 어떻게 북중국에 스며들어서 한족을 밀어내고 중원을 차지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흉노가 서쪽으로 밀려나면서 비워진 초원에 새롭게 등장한 패자는 싱안링 산맥에서 발흥한 선비입니다. 선비의 영역은 동쪽으로는 싱안링 산맥에서 서쪽으로는 하미와 바르쿨에 이르는 몽골리아 전체였습니다. 반면 흉노가 분열하여 남쪽으로 내려온 남흉노는 후한 시기에 번병, 즉 황제에게 봉사하는 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한 왕조가 붕괴되어 가는 시점이 되면 북쪽 선비의 압력을 심하게 받아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만리장성 남쪽 중국 측 영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흉노의 선우였던 호주천이란 인물이 산서 중심부의 평양의 터를 잡고 자신의 먼 할머니 중 한 명이 한나라의 공주였다는 점을 기억해내며 유씨를 칭하였습니다. 혼란 속에 사라진 중국인 왕조의 정통성이 이렇게 북방 유목민인 흉노에 의해서 되살아난 것이었지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 304년에 이르면 호주천의 손잡벌 되는 유연이 흉노 부대를 이끌고 자신이 한나라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스스로 산서 태원에서 황제에 즉위했는데, 그 국가가 바로 5호 16국 시대를 개막하는 한입니다. 이후 유연을 계승한 유총은 311년 당시 중원의 마지막 한족 국가 서진의 수도인 낙양을 점령하고 서진의 황제 회제를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회제는 313년 처형될 때까지 흉노의 시종으로 일해야 했지요. 회제가 잡힌 이후 서진은 수도를 장안으로 옮기고 새롭게 민제를 즉위시켰는데 316년 장안마저 포위되자 민제는 항복하였습니다. 민제 역시 이후 시종으로 살다가 318년 처형되었습니다. 이를 영가의 난이라 하는데 좁게는 회제의 처형까지,
넓게는 민제의 처형까지를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진나라는 자신들이 야만인이라고 부르며 변경해서 살게 했던 흉노에게 중원을 빼앗기고 양자강이 보호해주는 남쪽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동진이라 불리는 두 번째 진왕조를 세웠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남흉노는 산서의 평양에 조정을 두고 서진의 수도인 장안과 낙양을 포함하여 명실상부 북중국을 장악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원을 차지한 흉노 역시 중국 정주 문화권에서 유목민 고유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태적 환경이 바뀌었으니 당연했겠죠. 그렇게 흉노가 군사력을 잃어가자 그 틈을 타서 새롭게 북방에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 더욱 야만적인 신흥 세력이 바로 타부가치 또는 탁발이라 불린 선비족이었습니다. 탁발 선비는 원래 싱안링 북부 알선동에서 살다가 1세기 말부터 차츰 남하에서 4세기 초에는 산서성 대동의 평성까지 내려온 선비족의 일파이고 또 다른 선비족인 모용씨도 같이 남하하여 요동과 요서에 새롭게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한편 중원을 정복한 전주의 유총이 318년 사망하자 흉노의 하위 부족인 갈족 출신으로 전주의 장수였던 성륵이 319년 후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29년에 전조를 패하고 약 350년까지 업을 수도로 지속되었죠. 여기까지가 갈족을 포함하여 흉노가 중원에서 우위를 차지한 시기인데 349년 성륵의 후계자로 성륵의 조카인 석호가 사망하자 후조에서도 계승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틈을 타서 요동에서 내려와 현재의 북경을 비롯해 하북 지역을 차지한 부족이 337년 건국된 모용선비의 전현입니다. 그리고 후조 석호의 휘하에는 저족 출신의 부홍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 부씨 일가가 351년 장안을 수도로 섬서 지역에 세운 국가가 전진이죠. 전진은 370년경 전현이 차지하고 있던 낙양을 탈환하였고 이후 모용선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역을 정복하면서 376년 사실상 북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원을 장악한 전진은 383년 회수를 따라 남쪽의 한족 정권인 동진을 공격했지만 회수의 지류인 비수에서 패퇴하였는데 이것을 비수전투 또는 비수대전이라 부릅니다. 비수대전의 패배로 전진이 패권을 상실하자 전진에 복속해 있던 모용선비의 모용수가 반란을 일으키고 384년 후연을 건국하며 북중국의 동쪽을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쪽 섬서 지역에서는 강족 출신으로 강족의 부대를 이끌고 부씨 일가를 돕던 요장이 역시 384년 장안을 수도로 후진을 세워 417년까지 존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흉노, 선비, 갈, 저, 강 등 5호의 국가를 추격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밖에도 516국 시대의 북중국에서는 크고 작은 국가들이 많이 탄생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국가 이름이 워낙 같은 것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왕국이 연달아 무너지고 있는 하루살이 부족들 앞에서 나머지를 흡수하고 북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권을 확립한 부족은 탁발선비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탁발선비는 4세기 초 산서 북단의 평성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383년 전진이 비수전투에서 패배한 틈을 타 탁발선비의 수장이었던 탁발규가 396년 후연으로부터 태원을 빼앗는 것을 시작으로 후연의 유충지를 모두 점령하며 중국식 왕조인 북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위 제3대 황제인 태무제가 439년에 중원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격파하면서 516국의 군웅할거는 지나가고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516국 시대는 복잡한 만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한이 무너진 후 중원은 한족 왕조인 서진이 차지하고 있다가 흉노가 건국한 전주에 의해서 서진이 멸망하며 516국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5호는 흉노, 선비, 갈, 저, 강 등 5개 부족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흉노와 갈, 탁발과 모용의 선비, 티벳 계열의 저, 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16국은 흉노 유씨의 한으로부터 시작된 후 주요 왕조인 갈족 석씨의 조, 모용선비의 연, 저족 부씨의 전진,
강족 요시의 후진 등을 거쳐 탁발 선비가 나머지 군소 국가를 정리하고 부기를 세우며 마무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민족 대이동인데 훈족의 침입으로 유럽의 민족 대이동이 발생하는 시기와도 겹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우면서 신기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르네그루세는 자신의 책에서 한족이 오호에 의해서 밀려나는 과정을 로마가 게르만에 의해서 밀려나는 과정과 비교하며 설명하는데, 시간이 지나 북중국을 통일한 북위를 역시 시간이 흘러 유럽 대륙을 차지한 프랑크 왕국에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유라시아 유목제국사가 입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읽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